예, 반갑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국민혁명당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재인의 실체를 완전히 다 까발리면서 이번 주에 깜빵에 가겠다고 했었는데 약속했던 깜빵은 안 가고 집에 가서 욕만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한 거지 내가 무슨 깜빵에 가냐, 그러니까 뭐 말이 씨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문재인의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언의 주제는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의 비밀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어딜 갈 때마다 통일을 외치고 다닙니다. 국내든 국외든 통일만을 떠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통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통일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도 어떤 직장에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직장이 있는 것이고 꼭 가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도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도 어떤 교회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을 둔 통일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적화 통일일까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재인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통일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통일 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권할 때는요, 항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권할 때도 왜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하는 것이 나쁘고 악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마약을 권할 때, 마약을 최초로 권할 때 이게 마약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약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들은 절대로 먼저 이단 사이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실체를 말하면 당연히 거절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권할 때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죠. 절대 이게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평화만을 외치고 문재인이 꿈꾸고 있는 통일 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본질을 숨기고 내용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나라가 올 거다,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는 통일은 국민들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재인이 숨기고 있는 그 통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정치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두 나라의 체제가 통일 전에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이 결국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국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통일 전에 대한민국이 공산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자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스스로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북한은 절대로 스스로 자체적인 힘으로 민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스스로 권력과 독재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목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김정은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민주화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탈북자 대표인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열심히 보내고 있고, 그 동생인 박정호 대표는 페트병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을 응원하고 도와주어야 함이 마땅한데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그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문재인은 자꾸 거기에 링거 주사를 놔서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가 꿈꾸는 통일이 바로 적화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오늘 핵무기로 위협하며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다면 문재인은 바로 평화를 외치고 백기투항을 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라는 자는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도 나는 평화를 외칠 것이다. 백기 들고 항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문재인은 어제 6.2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틀 전 김정은이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자라고 하였다가 타임지에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6.25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국가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자는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말하지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남조선입니까? 나라 꼴과 대통령 꼴이 이 모양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럼 진정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우리 같은 국민들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과 동지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저 문재인을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연설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비록 외모는 정우성보다 안 되지만 영화배우 정우성 흉내를 한번 내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할 사람들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저를 이제부터 개념
개념 변호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먼저 구호를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앞으로 나와! 이번엔 같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앞으로 나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